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이코 시계고요. 모델명은 SMP 153 모델입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세이코 프리미엄 모델이고 그리고 키네틱 무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SMP 019 모델과 무브먼트가 같습니다. 이 시계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19년도에 바젤월드에 참석을 했을 때, 이제 바젤월드 참석하면 1층 같은 경우는 뭐 스위스라던가 뭐 되게 대표적인 스위스의 그 명품들이 1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뭐 시티즌 세이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봤던 모델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이코 프리미어 라인에서 청판에 콤비를 넣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신선했고 좀 인상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시계를 보자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저는 시티즌 세이코에서 드레스워치를 추천한다면 항상 그 세이코 모델을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출시될 때 가격 같은 경우는 세이코 프리미어에서도 그 병행 제품을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데는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에서 보셨을 거고, 지금 이제 병행으로 조금 풀어주면서 이제 70만 원, 60만 원 그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얼부터 되게 독보적이고 화려한 느낌이 납니다. 그 건판의 이런 로즈 골드 컬러는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물론 이 제품도 흰판 다이얼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로즈 골드 핸즈가 그 시인성에는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건판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얼이 보시면은 지금 밋밋한 소재가 아니라 지금 세로줄로 두껍게 이렇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인성에서도 좀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로마자가 있는 부분보다 이제 1시, 3시, 1시나 3시 이런 방향에 있는 이제 로즈 골드 엔지 같은 경우는 시인성이 좀 떨어지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날짜창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날짜창을 한 개씩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시바늘을 좀 돌려서 용도를 한 칸 빼고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돌리면 또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날짜 맞추는데도 좀 용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무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키네틱 무브라는 게 완전히 오토 시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 나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충전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충전 방식에 충전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계가 멈췄을 때 6개월까지는 멈췄던 그 시간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다시 흔들었을 때 제 시간을 찾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 릴레이라고 가장 유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SRX 같은 경우는 수동 감기는 지원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에너지 게이지가 표시가 되긴 하지만 오토 릴레이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불편한 점이 그 수동 감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돌려도 이렇게 헛도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도 이제 처음 시계를 받았을 때 한 200번 정도는 좌우로 크게 흔들어 줘라고 돼 있어요. 흔들어 주라고. 근데 말이 200번이지 200번 흔드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SRX 무브와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6시 방향 핸즈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1을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2020년이 윤년이었기 때문에 윤년에서 1년 지난 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플러스 2로 갈 거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도는 핸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달은 11월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시와 4시 방향에는 24 시바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줄 같은 경우에 콤비줄을 썼다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핸즈와 다이얼 안쪽만, 인덱스 부분만 로즈골드 처리해주고 이제 용도 쪽만 해준 거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과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는 일단 43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두꺼운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이코 프리미어가 항상 21mm 그 밴드폭을 선호를 했는데 이제 이 제품부터는 22mm로 나오고 있으니까 줄질에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께 같은 경우는 12.3mm로 좀 키네틱 무브가 들어가서 좀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 채택해줬고요. 그리고 10기가 방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또 러그가 되게 특이한데 그냥 일자로 된 러그가 아니라 이쪽이 되게 뭔가 두꺼워요. 그래서 세이코만의 특징을 잘 살려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계를 좀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많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밋밋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드레스워치 치고는 43mm이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손목에 찼을 때 크긴 하지만 세이코 특징이 이제 라우트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17cm 손목에도 거의 들어오는 편이고요. 확실히 시계의 존재감은 많이 느껴지는 모델입니다.